여름에 약한 다육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런 다육이 어때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름 참 힘들죠? 참 잘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내려앉고 웃자라고 못 나지고 그러다 보면 다육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7월, 8월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웠던 분들도 참 힘들어하는 계절이지만 그런 계절에도 잘 자라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다육이가 뭐냐면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참 고가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오렌지빛, 은은하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참 무던하게 잘 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수명이 아주 긴 그런 품종입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실생으로 태어나는 링고스타들이 많아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수입 들어온 그런 링고스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있지만 키워보니까 그렇게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링고스타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하고 직강에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보통 한 2, 3년 정도 지나면 하엽이 이렇게 져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분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링고스타는 따로 뭐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인데요. 큰 화분에 심어주면 작은 화분과 큰 화분에서 키울 때 그 모습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링고스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매우개창입니다. 매우개창 또한 여름에 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인기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품종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나름 이름을 가지고 있던 도감마리아나 슈퍼클론,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같은 그런 오리지널 매창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가 있어 가지고 쉽게 또 구입하기가 좀 손뜻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이렇게 뭉크나 이렇게 홍상생술이나 프랭크 같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름에 키우기 쉽고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겨도 또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다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는 다육이기도 합니다. 여름 2달을 굶겨도 그렇게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2달만 이렇게 굶기면 아주 앙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이 2달 정도 굶겨도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호피 복랑금이고요. 같은 금 종류지만 또 무지성,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또 여름을 또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피 무늬를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말라서 떨어지면 바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품종인데요.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에 구입했던 이 호피 복랑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부분에 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아주 성장이 빠른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아무래도 1년 내내 이렇게 또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금품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호피 복랑금과 이렇게 호피 원종 복랑금, 그냥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체가 금인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을 쌓고 이렇게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잎이 터지면서 잎이 말라가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지성 금을 가진 그런 이 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가격대는 이 전체가 금인 방울복랑금보다도 가격대는 낮기 때문에 이런 전체 금보다는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무지성 금을 키운다 그러면 여름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는데, 특히 방울복랑금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무지성, 그 다음에 호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바로 회복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름에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새로운 잎들이 나면서 복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후레뉴나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동미인 같이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이들이 아주 여름에 좀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한두 달 굶겨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다육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이죠. 색이 또 빠지지 않고 물을 여름 2달을 굶겨도 이 가을쯤에 물을 주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스톤 뒤에 있는 아메치스, 이 베이비 핑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핑거는 여름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신데렐라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강하고 키우기가 쉬운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알아가고 여름 더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다육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다육이를 우선적으로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참 무던하게 잘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 지금 하엽이 많이 지고는 있지만 가을쯤에 또 회복력이 아주 빠른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또한 그러거든요. 참 멋스러운 모습은 없는데 이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가을, 겨울, 봄에 아주 또 성장을 잘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인 같은 경우는 다른 미인과 다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인 같은 경우, 그린치 카울 같은 경우는 이 가을에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이 적응을만 되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만 잘 잡으면 그게 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천대전송입니다. 천대전송 철화도 있죠. 보통 철화가 많은 품종인데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화려한 모습은 없습니다. 각이 진 모습이고 약간은 초록빛이 강한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품종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지는 않는 품종,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품종이고요. 성장이 아주 빠른, 아마 지금 계절에 가장 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천대전송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뭐냐면 깍지벌레가 잘 오기 때문에 깍지벌레만 조심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잎꽂이도 잘 되고, 그리고 성장도 잘 되고, 물의 반응을 빨리 하고, 여름에도 물을 주면서 키워도 큰 문제 없이, 사무실에서 키워도 참 재미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늘에서 좀 약간 웃자라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고 있지만 웃자라도 보기 싫지 않은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베란다에서
부담 없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천대전송 철화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도 물을 한 번씩 주면서 키워도 잘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품종이 뭐냐면 누다입니다. 누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누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너져 내린다 그래도 또 빠르게 또 복구를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웃자람이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웃자람이 잘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만 1년 단위로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늘어진 수영을 만들면서 키우는 게 이 누다만의 또 장점이고, 이 젤리 느낌의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7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월 한 달만큼은 물 주는 것을 멈추고 가을에 수면에서 깨우면서 물 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착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키우기에는 부담 없는 다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는 청키입니다. 청키 같은 경우도 참 무던하게 잘 자라는 품종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장에서 나올 때는 모든 다육이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서서히 햇빛과 물 조절, 그 다음에 화분 용토에 따라서 이 다육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지, 처음부터 예쁜 다육이를 생각해 가지고 구입하라 그러면 구입할 다육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청키 같은 경우도 농장에서 나올 때 참 그렇게 멋스러운 다육이가 아닙니다. 참 얼굴이 그렇게 예쁜 다육이가 아닌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잎이 참 고급스럽지 않나요? 처음 모습을 보면 이 청키를 구입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계절 7월 8월이 또 이상하게 예뻐지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여름에 또 성장을 좀 무던하게 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키 같은 경우도 분갈이는 1년 단위로만 해준다 그러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이 청키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 여름 더위, 장마, 웃자람, 그 다음에 벌레,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청키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7월 중순까지는 물을 주어도 되는데, 7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초까지는 물을 주지 않고 잠을 재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 무너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한테 5가지 품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가지 품종만 이렇게 여름에 강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 통통한 이런 후레뉴와 같은 이런 잎이 통통한 이 계열의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름에 강합니다. 여름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얼굴을 가진 그런 품종을 구입해서 키우면 되는데, 단 이렇게 풀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합니다. 이런 홍매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이 풀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잎이 얇은 넓은 다육이들은 좀 피하는 게, 그러나 화려합니다. 화려한 맛에 또 손이 가게 되는데 여름에 쉽지 않습니다. 이 여름을 스트레스 없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오늘 보여드렸던 5가지 종류의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구입한다 그러면 부담 없이 또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